예, 강창일 의원입니다. 예, 수고하시고요. 1894년부터 1910년까지 한국 역사 조금 알고 계시죠? 네. 예. 청일 전쟁이 있었고 러일 전쟁, 그 중간에 또 아간 파천이 있었어요. 그때의 모든 국가적 민족적 과제는 독립유지였습니다. 어떻게 독립유지하는 방법에서 많은 정치 세력이 생각을 달리했어요. 청나라의 친청파, 일본의 친일파, 러시아 친러파, 이렇게 서로 정책적인 부분에서 달랐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갈등도 있었죠. 그렇지만은 송병준 같은 매국노 이외에는 전부 독립에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힘에 눌려서 나라를 뺏기는 서름을 당했는데 2017년 현재 보면서 깝깝해서 이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너무 역사가 흡사해서 그래요. 지금 이제 전쟁이냐 평화냐 갈림길에 서 있거든요. 우리 한국 민족이. 모든 국민은 평화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절대 전쟁은 안 된다. 전쟁은 한민족의 파멸이요, 인류의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화라는 큰 틀에서 그러한 국가적 민족적 과제 앞에서 모든 외교 역량,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상황을 말이죠. 정략적 차원에서, 당략적 차원에서 전쟁을 부추기는 호전적 발언들이 특히 보수라고 칭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남발되고 있다. 너무너무 깝깝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금년도 말이죠. 참 세계가 지금 엄청나게 격변기에 처해 있는데 한국, 중국, 미국, 일본에서 새로운 지도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강력한 지도체제가 만들어졌어요.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트럼프 정부가 금년 들어섰죠. 한국에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중국에는 며칠 전에 확고한 시진핑 지도체제가 만들어졌어요. 일본에서는 자민당 아베 정권의 압승으로 이제 자민당 독주체제가 전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불안해하는데 저는 아주 좋은 기회, 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국이 여유를 가지고 북핵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될 겁니다. 역사가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전망을 내놓지요. 미국, 첫째 미국 말이죠. 절대 한국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국제정치학적으로 얘기해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미국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미국의 세계 전략으로 볼 때도 동북아 전략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한미 동맹 더 강화될 겁니다. 더 공고화될 겁니다. 일본, 한반도에서의 전쟁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일본에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일본이 공격당하는지도 모르고 혹 그러한 재앙이 왔었을 때의 그 난민 처리 문제 등등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결코 일본도 겉으로는 전쟁 위기설 허내면서 자기의 국가적 이익을 취하기 위하고 아베 정권의 국가 노선 여기에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북핵 위기를 내세워서 압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도 결코 한반도 전쟁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북한과 일본이 물밑 접촉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중국. 저도 중국도 전쟁 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 중국이 도움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도움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덕볼 게. 원치 않습니다.
미국도 저렇게 호전적 발언은 하지만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국가 시스템 움직이는데 그렇게 간단히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거꾸로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창작적 기질을 발휘해서 호전적 발언을 내놓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좋은 기회다. 여기에 누가 중심이 되느냐? 한국이 중심이 돼서 자신감 가지고 여기에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의원님. 막 저희 네. 강대국에 밀려서 그냥 기죽지 마시고 말이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네. 다음에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 방한하지요. 뭐 1박 2일이냐 2박 3일이냐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논쟁이. 와서 어떤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뭐 서너 시간 더 없다 가지고 뭐 한미동맹이 깨진다 뭐한다. 너무 유치해서 그래요. 유치해서. 와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내용이. 그럼 의전적 형식보다도 말이죠. 여기서 우리 외교부에서 애써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서 분명히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메시지를 한국 국민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미동맹 굳건하다.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이 메시지도 두 가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DMZ에 가느냐 안 가느냐 이 문제도 북한을 약올리고 전쟁을 자극하는 장이 되느냐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이 되느냐 거기에서 결정이 돼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DMZ에 가느냐 안 가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갔을 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들립니까? 네,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예. 다음에 이번에 국감 갔다 와서 중국 문제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이 미국과 중국이 입장이 다르지요. 사드가 뭐냐? 여기서 중국하고 미국이 다릅니다. 그죠? 입장이. 중국은 대중국 포위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은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거짓말하고 있든지 오해하고 있든지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오해인지 거짓말인지 팩트 사실은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중국과 미국이 대화하도록 해야지요. 미국 아니 사드 때문에 우린 당사자가 아니면서 사드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관계 아주 나쁘게 됐지 않습니까? 오해를 풀도록 했어야죠. 아니, 네,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저희가 계속 소통을 해왔고 미국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 중국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야, 하도록 해야죠. 예, 예. 네. 그렇게 해야죠. 이게 뭐, 한 나라는 아니다. 한 나라는 그렇다. 그러니까 둘간에 뭔가 거짓말하고 있든지, 예? 오해하고 있든지,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장소가 한국이기 때문에, 현장이 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말이죠. 이제 중국 문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망을 중국이 말이죠. 저는 이번에 가서 느꼈던 게 중국은 한국 정부한테 지난 박근혜 정부한테 뒤통수 맞았다. 배신당했다. 이거예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신뢰 회복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피부로. 아마 그렇게 될 걸로 봅니다. 그건 중국에서 무지해서 저는 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계속 거짓말을 했잖아요. 한국 정부가 중국의 사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장관 레벨이 아니라 시진핑 국가주석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뭐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해서 일주일 내에 한국에서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시진핑 입에서 한번 나왔을 때는 수많은 토론을 거쳐서 나온 정책입니다. 그게
우리 같잖아요. 우리가 대통령 뭐 이렇게 하면 하루째 바뀌고 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정책 결정 시스템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예, 어서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됩니다. 예, 목소리 크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셔가지고 중국에 적응해달라. 중국은 아주 신뢰를 중시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신병이 국가적 나라에 나왔을 때 이것은 어떤 정책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과정이 나왔는가?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정부의 그런 조치, 행동, 그리고 중국과의 그 소통에 미진했던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로서는 그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과 긴밀히 소통을 하면서 그 이해가 없는 부분에 대한 폭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예, 강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깝깝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금년도 말이죠. 참 세계가 지금 엄청나게 이 격변기에 처해 있는데 한국, 중국, 미국, 일본에서 새로운 지도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강력한 지도체제가 만들어졌어요.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트럼프 정부가 금년 들어섰죠. 한국에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중국에는 며칠 전에 확고한 시진핑 지도체제가 만들어졌어요. 일본에서는 자민당 아베 정권의 압승으로 이제 자민당 독주체제가 전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불안해하는데 저는 아주 좋은 기회, 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국이 여유를 가지고 북핵 문제는 예, 강창일 의원입니다. 예, 수고하시고요. 1894년부터 1910년까지 한국 역사 조금 알고 계시죠? 네. 예. 청일 전쟁이 있었고 러일 전쟁 그 중간에 또 아간파천이 있었어요. 그때의 모든 국가적 민족적 과제는 독립유지였습니다. 어떻게 독립유지하는 방법에서 많은 정치 세력이 생각을 달리했어요. 청나라의 친청파, 일본의 친일파, 러시아 친러파 이렇게 서로 정책적인 부분에서 달랐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갈등도 있었죠. 그렇지만은 송병준 같은 매국노 이외에는 전부 독립에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힘에 눌려서 나라를 뺏기는 서름을 당했는데 2017년 현재 국가 노선 여기에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북핵 위기를 내세워서 압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도 결코 한반도 전쟁 완화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북한과 일본이 물밑 접촉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중국. 저도 중국도 전쟁 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 중국이 도움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도움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떡볼 게. 원치 않습니다. 미국도 저렇게 호전적 발언은 하지만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국가 시스템 움직이는데 그렇게 간단히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거꾸로 트럼프 대통령 보면서 깝깝해서 이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너무 역사가 흡사해서 그래요. 지금 이제 전쟁이냐 평화냐 갈림길에 서 있거든요. 우리 한국 민족이. 모든 국민은 평화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절대 전쟁은 안 된다. 전쟁은 한 민족의 파멸이요 인류의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화라는 큰 틀에서
그러한 국가적 민족적 과제 앞에서 모든 외교의 역량,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상황을 말이죠. 정략적 차원에서, 당략적 차원에서 전쟁을 부추기는 호전적 발언들이 특히 보수라고 칭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남발되고 있다.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될 겁니다. 역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전망을 내놓지요. 미국, 첫째 미국 말이죠. 절대 한국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국제 정착조례에 의해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미국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미국의 세계 전략으로 볼 때도 동북아 전략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한미 동맹 더 강화될 겁니다. 더 공고화될 겁니다. 일본, 한반도에서의 전쟁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일본에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일본이 공격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러한 재앙이 왔었을 때의 그 난민 처리 문제 등등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결코 일본도 겉으로는 전쟁 위기설 허내면서 자기의 국가적 이익을 취하기 위하고 아베 정권의